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1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11일차입니다. 오늘 역행자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쵸? 네. 얼마나 추천을 잘해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30페이지예요. 이 내가 역행자,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무엇을 역행해야 될지. 역행자는 5%예요. 95%는 순리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태어난 대로 내 생각 안에서 살 것이냐. 이거를 역행, 완전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배우는 게 뭐예요? 현재의식, 전체가 무의식에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죠. 요 파트를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7번째 단계가 있대요. 근데 이 역행자가 되기 위한 7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또 간단하게 읽었어요. 자의식을 해체해야 한다. 자의식을 해체할 수 있어요. 어렵다 생각하면은 안 해요. 자의식을 어떻게 해체하지?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하면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제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의식이 해체할 수 있는 수업이 있어서 해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체해야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자의식을 계속 해체하고 또 이 나의 정체성, 근데 깨달음으로 가면 이 정체성도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볼게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다. 정체성의 한계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그러니까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은 0%다. 그렇죠? 평범한 한국 사람의 정체성. 평범한 한국 사람.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지금 나는 한계가 있는, 잘 능력이 없고 잘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걸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한계를 울타리를 깨는 거잖아요. 지금 깨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 전에는 누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매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대요. 매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근데 알았다는 거죠. 매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거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온라인에서도 뭔가 활동을 더 막 하는 것 같아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본인이 매력 있어 하고 해서 저기 어떤 분이 당근에서 만난 분인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이쁘기도 한데 쌍꺼풀도 없고 뭐 예쁘기도 한데 예뻐서 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 크고 예쁜데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쁘기도 한데 아주 은근 그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소개하신 분이 묻더라고요. 본인이 매력 있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 그러대요. 그 자신감이 좀 있어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 알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매력이 있나? 그러니까 자부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부심으로 난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자부심이잖아요. 그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뚝 떨어져요. 그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자부심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매력이 있구나. 내면에서의 그걸 안다면 자신감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1억도 벌 수 있어 라는 사람이라면 내가 1억을 벌려고 할 것이고, 그냥 한국의 평범한 한국 사람이다. 평범하다. 평범하면은 경제적인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평범하게 산다 하면.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청같이 매달 1억을 버는 그 수입을 매달 1억을 번다면 1억 이상은 벌 것 같아요. 제 죽기 전까지. 그죠? 네, 근데 매달 1억을 벌 수 있다. 진짜 이거를 아마 생각만 하고 말았더라면, 근데 진짜 믿게 되면은 내가 1억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그런 강의를 또 듣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믿게 되면은. 그래서, 어,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내 정체성을 조절할 수 있다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1억도 벌 수 있고 10억도 벌 수 있고 그 이상 100억도 벌 수 있어. 조단위가 있단 말이야. 조단위. 야, 조단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심 갖고 나도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해서 나중에는 할 수 있어라는 거로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면 노력 없이 목표를 도달한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죠. 아니,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그거 깨는데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세상에 공짜도 있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시크릿 처음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뿌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또 달라지면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대단한 노력이 없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저희가 토요일 날 배우러 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시크릿이. 잠재의식에 집어넣어요. 잠재의식은 잠재되어 있던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오기 위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라방도 하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내가 정체성, 그쵸? 정체성이 바뀌는 거,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쑥 넣어놓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행동들. 그쵸. 제가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멘탈이 좀 있어야지 해요.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멘탈이 좀 강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라이브 방송은 멘탈이 좀 있어야 돼요. 그쵸. 멘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강하게 돼야 되죠.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왜 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 대가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잠재의식에 집어넣으면, 잠재의식에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고 집에서 누워있고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진 않아요. 무엇인가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걸 찾아서,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게 돼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노력이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나는 1억도 벌 수 있어. 아, 나는 뭐든지 잘해.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자의식으로, 어떤 무의식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의식을 잘 몰라요. 진짜 무의식에서의 나를 알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공부하면서, 어머, 내가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좋은 거는 긍정적으로 또 더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믿고 있는 거는 재맥락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지는 않지만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읽고 싶어요, 저는. 이것도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안내를 받으면 쉽고 이런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들지 못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면 내가 정체성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렵다, 쉽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다, 쉽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2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나의 정체성을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뒤에서 또 이제 읽어봅시다. 세 번째 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하는 거.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오작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일평생 한 의사결정의 총합이 현재의 인생이다. 자신의 일평생 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쵸? 일평생 20살 전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몸에 세팅이 돼버리죠. 몸이 세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미 경제 청사진, 성공의 청사진, 삶의 청사진이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나의 또 의사결정을 어릴 때 했던 습관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럼 계속 바꿔야 돼요. 내가 또 어떤 것을,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넣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면 정말 빠르고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지름길로. 지름길로 쫙 갈 수 있는 멘토님, 스승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빠르게 달라져요. 어떻게 인생을 지금 남편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그룹은 찌그러지고 아이고 저기 가서 운동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아마 이 수업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망하고 찌지고 꽂고 뭐 살고 막 그럴걸요. 벌써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홧김에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바뀌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다면 선생님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360도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180도로 확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멘토님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뀌었냐? 네,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5년 전 봤을 때나 지금도 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못 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그러셨겠구나. 그쵸? 바뀌었잖아요. 그런 분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사결정을 어릴 때 벌써 세팅된 대로 벌써 청사진이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이미 청사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암만 발버둥을 쳐도 나는 나의 청사진이 결정되어 있다. 건물을 올려도 건물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가면서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건물의 청사진도 제가 여기 아파트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거든요. 네 개가 있는데, 여기 나가면 한쪽에 있고, 저쪽에 비상구 같은 데 또 하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딱 틀면 이제 두 개가 또 있는데,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앞에 집이 있는데 집 문 열면 엘리베이터가 다 닫는데요.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는 막아놓고 공사를 새로 했어요. 다 지어놓고. 웃기죠? 그러니까 뭔가 청사진이 문제인가? 청사진의 문제있지 않겠어요? 누가 그린 거야? 누가 한 거야, 청사진을? 그래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 저기 어디도 났을 거, 뉴스에도 났을 걸 엘리베이터 공사를 49층짜리를 새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새로 했어요. 새로 해서 고쳤으니 그래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고쳤으니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알아서 고쳤으니 다행이지. 근데 또 한 번 또 고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쪽 거 타지 말라 그래요. 불안하다고. 근데 1층으로 먼저 와 있으면 먼저 타야지 뭐 어떻게. 근데 제가 아이고 팔자대로 갇히려면 갇히겠지. 그러고 타요 그냥. 그랬는데 안 갇히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저기 하면서. 근데 어쨌든 청사진이 잘못되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잘못되었는지 알아서 다시 재공사를 하지만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행자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이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책장에 꽂아두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꽂아두지 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쉽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 수업이, 부하의식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의 총합이 지금 현재의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만족스럽게 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만족스럽지 않은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미래는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미래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만족스러운 미래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그럼 의사결정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왜 그런 건지를 반드시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왜 그랬는지를 찾아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50, 60, 70이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게 긴, 오래 계속되는 이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잘못된 그 투표 하나 하다가 다시 하잖아요. 요번엔 제대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의사결정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아니죠. 자기의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잘못됐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불행해지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니요. 자판기에다가도 뭔가를 탁 넣으면 뭐예요? 불행을 딱 넣어서 불행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SRT를 주말마다 자주 타는데 저희 손녀딸이 자판기에 딱 넣고 뭐가 똥 나오면 그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물을 한번 빼줬더니 지하철 타다가 자판기만 보면 저 물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한번 기록이 되면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카드를 대고 1,000원짜리를 누르면 1,000원짜리가 나오지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나오나요? 10,000원짜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지금의 인생은 내가 결정한 대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내가? 그러면서 공부를 진작 했었더라면 달라질 일들이 너무 많겠죠. 근데 뭐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넣었더니 불행이 나온다. 당연하다. 가난을 넣었더니 가난하다. 당연하다. 그쵸? 왜 이렇게 당연해졌을까?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왜 내가 불행이라는 걸
뭣도 모르고 집어넣었을까? 그죠? 찾아보는 거예요. 왜 누구는 똑똑한 결정을 반복하고 왜 누구는 어리석은 결정만 반복할까? 단순 지능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는 고학력자들이 도대체 널렸다. 어리석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서울대 영대고대 나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닌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서울대생이 다 잘 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쌤 그러시잖아요.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다. 똑똑하면서 정치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똑똑하면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똑하다고 다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사회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어제도 그냥 혼자 느끼는 게, 야, 참, 자존감이 참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뭔가 끝에 착 이걸 놓아서 더 자존감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 바뀐 것 중에 하나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근데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언제지? 어제가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잠깐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이래 보니까 이게 뭔가 열등감이 자극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자극이 되면서 불안했나 봐요. 불안하면서 그게 이제 자극이 돼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열등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 친구한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막 뭐 목소리도 크고 막 이런 부분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그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보고 비교해서 내가 못한다고 느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각자의 잘하는 거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가 참 여러 가지로 근원적인 신념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고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똑똑함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사는 거는 진짜 똑똑함, 지식적인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것 또한 의식 수업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해지고 지혜롭게. 제가 처음 수업 들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수업을 들으면 직관력도 늘어나고 통찰력, 현명함, 막 이런 게 지혜로워진다라고 하시는 거. 와, 나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진짜 들으니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학력자들도 도대체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을 한다. 고학력자들도 인정. 맞아요. 나는 공부 못하고 똑똑하지 못했다는 거에 열등감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제가 남자분들이 되게 지식적인 거를 이론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잘 못해 그래가지고 못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남자는 능력이 없어라는 생각도 있었고 무의식에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남자분들을 그냥 대하는데도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의식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의식이야. 그러면서 의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그 의식 공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지금 편안하게 남자 파트너 사장님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고 편하게 뭔가를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반복할 수 있을까? 지금의 현재가 만족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진짜 자유로운가를 보시면 돼.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만족스러워. 그 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회피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정감이라고 해서 두려움에 싹 집어넣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진짜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가 있을 자유가 있다는 거야.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예 포기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반복해서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면 된다. 유전자가 오작동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판단들을 피해갈 수가 있다.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거, 판단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작동, 그쵸? 그렇다면부터는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유전자 오작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1712일차를 내일 나갈 거예요. 유전자 오작동은 뭘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돈 때문에 힘들었어. 우리 아빠는 가난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농사만 지었고 직장 생활만 했어. 그러면 그런 상황만 내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청사진이 벌써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주고 싶다. 내가 다르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오작동 되어 있는 이 유전자 오작동을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 맥락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들으면 쉽고요. 혼자 하려면 어려워요. 저는 쉬운 길을 선택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서울에 수업이 없습니다. 네, 문경에서 1박 2일로 수업을 또 하고 있어요. 시크릿. 진짜 가격,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자는 거 뭐 강의장 빌리는 돈만 내는 거죠. 8번 수업하는 비용이 정말 너무너무도 세상에서 너무도 싼 가격에 정말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31분 됐네요. 네.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